안녕하세요.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. 법무사님, 개인 파산 신청할 때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. 가야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다양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네네네. 사실 그 세세한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. 네네네. 그 중에서 네.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으려면 정말 꼭 직접 채무자가 법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네.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채무자가 아니라 뭐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더라도 채무자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자분이 꼭 출석을 하셔야 돼요.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. 뭐 질병이 걸리셔서 뭐 병원에 입원해서 오기가 어렵다든가 뭐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죠. 이렇다면 법원에다가 뭐 가족분 중에 다른 분이 나갈 수 있도록 뭐 서류를 제출해 보는 것 이런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.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긴 해요. 하지만 본인께서 꼭 출석을 하셔야 되고 기본 3번은 가셔야 돼요. 첫 번째 법원에 출석하시는 날은 파산 선고일이라는 날이 있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또 법원은 아니지만 출석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. 파산 관제인과 면담을 하는 날이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법원에 또 출석하시는 날이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이라고 있습니다. 그렇게 3번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나가셔야 돼요. 그럼 파산 선고 기일은 어떤 날이에요? 우리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님께서 기본적인 서류들을 검토하시고 지급불능이 확인이 되시면 예납금이라는 걸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오시고 예납금을 납부하면 파산 선고기일이라는 날이 처음 잡혀요. 이날은 파산 선고를 해주는 날입니다. 이게 파산 선고기일 잡혔다고 이제 문자를 받으시거나 관제인한테 연락 받으시면 의뢰인들 꼭 전화 오시거든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신분증 꼭 챙겨서 늦지 않게 가세요. 요 말씀만 드려요. 가시면 뭐 1대1로 판사님하고 뭐 면담을 하거나 질문하고 이런 날은 아니에요. 가보시면 보통 뭐 수십 분씩 출석 체크하시고 파산 선고 결정문 그리고 추가로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그 서류들 그리고 안내문 주의사항 이런 것 정도 안내를 하고 금방 끝나는 절차예요. 본격적으로 면책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뭐 나가시는 처음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는 건가요? 네, 그날은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되고요. 뭐 메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뭐 볼펜 정도 하나 챙겨가지고 가시면 되겠죠. 파산 관제인 면담을 아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. 이건 왜 하는 거예요? 서류만 봐서는 사실은 검토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면담을 하는 거죠. 파산 관제인이 판사님 대신해서 조사를 하는 역할을 하시니까 이 파산 관제인께서 채무자분을 불러서 직접 1대1로 면담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면담 기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장하고 떨면서 가시는 날이죠. 그리고 1대1 면담을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. 의뢰인들하고 이렇게 한 5분만 상담을 하면 이분이 나한테 뭔가 속이는 게 있는지 정말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있는지 감이 옵니다. 의뢰인 중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정말 간혹 가다가 대리인인 저한테까지도 뭔가를 속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파산 관제인 면담도 사실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서류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거, 서류를 보고 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을 직접 물어보면서 그분의 태도라든가 표정 이런 것까지도 보는 거죠. 그래서 면담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. 그래서 이날은 꼭 정말 준비를 잘 하시고 대리하시는 사무실에 가시기 전에 꼭 주의사항 같은 거 물어보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채권자 집회 그리고 의견 네. 청취 기일은 어떤 걸 하는 날인가요? 채권자 집회 기일은 그 파산 관제인 조사까지 다 끝나면 관제인이 법원에 이제 보고를 해요. 네. 면책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를 검토를 판사님이 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시면 보통 보고서가 면책 의견으로 올라가는 사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날도 파산 선고기일과 마찬가지로 수십 명씩 함께 참석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이 면책이 되는 분들은 먼저 호명을 쭉 하세요.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절차를 바로 종결하는데 이러면 나는 면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일이 속행돼서 더 해야 되는 분들은 판사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간단하게 뭐 체크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. 이날은 면책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채무자분들이 네. 아무래도 이게 채권자 집회 기일이라고 네네네. 하다 보니까 네. 혹시 조금 불편한 이 채권자분들이 나오시는 건 아닌지 좀 걱정하더라고요. 예, 이름이 채권자 집회니까 그렇죠. 사실은 이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은 법원에서 원래 파산 절차에서 진행해야 되는 기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여러 가지를 6, 7가지를 병합해서 그냥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거든요. 한꺼번에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진행을 하세요. 대표적인 게 채권자 집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과 다르게 채권자들은 사실 거의 출석을 안 하세요. 그래서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거의 나오시는 일이 없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
개인 채권자들은 이렇게 쫓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개인 채권자가 내가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다 하시면 채권자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고, 나는 뭐 은행 카드만 있다 그러면 뭐 채권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개인 파산 법원 출석하는 건 딱 네. 3번 이렇게 출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? 3번만 가고 끝나시면 정말 잘 끝나신 분이에요. 아, 그래요? 근데 물론 이 3번만으로 끝나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해요. 네. 근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제인 면담이나 조사 절차에서 뭐 재산을 은닉했다던가 아니면 환가할 대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던가 이러면 3번에 못 끝납니다. 네, 기일날 판사님이 따로 먼저 불러서 집에 가게 해서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다음 기일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돼요. 그러면 관제인 또 조사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채권자 집행기일도 또 열려야 되고, 이게 한 번에 또 안 끝나고 또 2번, 3번 반복되는 경우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게 3번만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6번, 7번 가셔야 되는 분들도 가끔 생깁니다.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3번을 가는 건 아니다,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이 개인 파산 법원 출석 방법과 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네. 얘기를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